자, 얘들아, 이제 해야 돼. 앞으로 전달. 설마 첫 시간에 영작을 하라고 시킬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지. 왜? 이거는 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문장 하나만 쓰는 걸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어느 정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개별적으로 수업을 할 때 너네 한 명 한 명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해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 문법 좀 합니다. 아, 좀 문법 좀 잘하는 것 같아. 없어? 이게 이제 문법은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안 배우면 좋겠지만 영어는 그대로 문법은 고3 때까지 배우게 되어 있거든. 근데 내신과 수능을 나눠서 얘기하면은 수능은 과거에는 문법 문제가 50문제 시절 때 얘기한 듣기 포함해가지고 모의고사가 4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됐었어. 수능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문법을 물어보는 거지. 나머지는 듣기와 독해. 어느 순간 수능 모의고사가 5문제가 줄고 45문제로 바뀌는 동안에 4문제에서 2문제로 줄고 지금 현재는 1문제만을 물어봐. 근데 3점짜리야. 그러니까 전체 45문제 가운데 문법은 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법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문법이 안 되면은 독해가 안 돼. 그것도 흔히들 단어나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된다는 거 느끼지?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단어를 몰라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독해력이야. 물론 단어를 많이 알면 너무 좋겠지. 근데 단어를 몰라도 선생님도 거의 한 15년 이상 영어를 지도를 해도 선생님뿐만 아니야. 누가 됐든 간에 영어 선생님들이 과연 모든 수능에 나오는 아니면 영어 책에 나오는 단어를 다 알까? 절대 그럴 수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얘들아? 왜 그럴 것 같아?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실용 영어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쓰는 그 입시 영어에서 미국에 가면은 한 50만 개 정도를 쓴다라는 거야. 어떻게 다 알아? 그잖아. 한국 사람도 한글을 다 모르는 판인데 어려운 말을 하면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법은 왜 배우냐? 딱 2가지 오늘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문법 특강을 정말 단기간에 되게 좀 깊이 있게 배울 건데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똑같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투부정사를 배웠어 중학교 때. 그러면 고등학교 때 투부정사가 사라지냐? 아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거를 일주일 동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것만 난 배워가도 여기에 니네가 수강료 내고 여기에 무더운 여름날 와가지고 앉아있는 보람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은 투부정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배웠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 어떤 학교도 물어보지 않아. 문유고, 문양고, 장기고 절대 물어보지 않아. 그럼 투부정사 가지고 뭘 물어볼 것 같아?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시제일치 이런 걸로 물어봐.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배워가야지 이번 수능 문법 특강의 입문편. 니네가 저는 나 맨날 영어 시험 보면 100점 맞는데 라고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은 입문을 해야 돼. 왜냐면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판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점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중3 2학기면 사실상 중등 과정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야. 중3의 2학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전국의 모든 중3들의 2학기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를 해야 돼. 이 과정 가운데 고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내신의 관점에서 여기서 지금 대부분 다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뭐 또 개중에는 뭐 특목고를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주변의 학교 가운데 장기고등학교는 서술형, 논술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운양고등학교랑 운유고등학교 그 다음에 운양과 운유는 객관식 문제만 출제가 돼요. 어떤 느낌이냐? 제1고랑 장기고등학교는 약간 쌍둥이 느낌이 나. 쌍둥이 느낌이 나. 근데 장기고등학교가 난이도는 훨씬 더 어려워. 얼마 전에 봤던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52점이었어요. 영어 평균 점수. 굉장히 낮지, 그지? 근데 그 이번에 52점 맞은 친구들도 장기중, 뭐 푼솔중 출신들이 있거든? 다 100점 맞았던 애들이야. 걔네가 중학교 때 50점 맞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50점 맞은 게 아니야. 중학교 때 50점 맞은 놈들은 올라가서 30점도 못 맞아. 왜 그럴 것 같아? 논술형 주관식. 논술형 주관식에 거기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누구냐면 문법이야. 문법 모르면 영작도 안 되거든. 오늘 내가 왜 너네들한테 조사를 하면서 자기소개라고 해서 영작을 쓰도록 했는지 알겠니 혹시? 글 쓰는 거 보면은 단어의 선택도 중요한데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문법 실력이 보이거든.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 그걸로 내가 편견 갖고 너네들을 지도하진 않을 거야. 자 이제 하나하나 수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입문편이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이제 아직 아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아까 선생님 소개했었지, 그지? 짧게 10초만 보여주고. 원래 내가 자기가 자기 소개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야, 사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일주일 동안 좀 재미있게 수업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 가지는 없을 거야. 첫 번째, 숙제는 없어. 숙제가 없다는 게 정말 숙제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날 나온 거, 그날 수업 나가고 나서 요 시간에 다 풀고 채점하고 간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특강은 특강이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가 특강만 듣는 게 아니라 정규 수업도 듣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정규 수업의 과제에 조금 그 짐이 가지는 않도록 특강은 특강 내에서 가급적 끝내고 간다라고 하는 원칙. 두 번째는 가급적 지각이나 결석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일주일 수업을 듣는데 하루를 빠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타격이 커. 세 번째는 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정된 시간 내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책 안 갖고 왔어요. 또 복사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네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챙겨오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좀 이번 특강 일주일 기간 동안에 반드시 좀 지켜보라고 합니다. 자, 눈이 좀 피곤하진 않냐? 이렇게 어두우면? 아직은 괜찮아? 체크봐.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병렬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배울 텐데 병렬 문제는 얘들아 이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그 다음에 내신에서 모의고사와 내신에 있어서의 이제 문법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문법 시간이니까 모의고사는
예를 들어서 한 10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병렬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출제가 되는 출제 비중이 약 한 30%가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치? 내신에 있어서의 비중도 한 20% 정도가 되는 거지. 자, 병렬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등 수능 문법에서의 병렬의 범위가 우리가 보통 병렬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어떤 and를 쓰고, 그지? 여기 앞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A와 B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맞춰준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관점이 쭉 넓어지냐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좀 넓어지냐면은 병렬 문제가 정말 다양해요. 상상 이상으로 다양할 거거든. 이게 총 3가지의, 그러니까 우리 수능 문법에서는 의미의 병렬 한 가지, 그 다음에 형태의 병렬 한 가지, 품사의 병렬 한 가지, 요 3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병렬 문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의미의 병렬이 뭔 뜻이냐? 맨날 A and B만 하고 있지 말고 의미의 병렬은 뭐냐? 쉽게 말해서 이거야. 앞에가 이거 니네 영작 할 때 마찬가지다. 앞에가 사람을 언급했어. 예를 들어서 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을 했어. 그래놓고 and를 쓴다고 쳐봐. 그렇지? 그럼 뒤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나오고 동물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병렬의 관점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다 올 수 있어? 아니야. 엄밀히 엄격하게 적용된 병렬에서는 앞에가 사람이면 의미적으로 뒤에도 사람이 나와야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I and my dog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나의 강아지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데 사실은 뭐야? 문법적으로는 나랑 개를 동급 취급하는 거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반려견이 식구니까 그렇긴 하지만 엄연히 인간과 동물은 좀 다른 존재다 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까지 맞춰줘야지만 첫 번째 병렬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태의 병렬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앞에가 얘들아 투부정사가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요 and 뒤에 여기다가 동명사를 쓸래 아니면은 똑같이 투부정사를 쓸래를 물어보거든.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가 만약에 형태적으로 투부정사면 여기 뒤에도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투부정사를 맞춰준다는 뜻이 되는 거지. 형태의 병렬을 얘기해 주는 거. 반대로 여기 앞에가 동사 ing 동명사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도 뭐가 되게 동명사가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품사의 병렬은 뭐냐면 여기 앞에가 예를 들어서 형용사가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럼 여기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다? 똑같이 뭘 맞춰준다? 여기도 형용사로 품사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 등장을 하면은 이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시키는 게 좀 애를 먹을 수 있어.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등과정으로 이제 올라갈 때 고등과정에서의 문법에서의 병렬은 의미, 형태, 품사 이 3가지가 다 뭐다? 병렬이 맞춰줘야지만 병렬이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서 요거 다 설명한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자, 과연 병렬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법에 출제가 되느냐를 보면 첫 번째가 가장 흔한 게 이거야. 이건 니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지. 등위 접속사의 병렬이라는 거야. 야, 등위가 뭐냐? 등위. 이게 등자가 뭔 줄 아니 얘들아?
그치, 같을 등자를 쓰겠다. 뭐 대등하다 할 때. 같은 놈끼리 배치시킨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영어에 몇 가지가 있지. 첫 번째가 뭐야? and. 두 번째, or. 그렇지. 세 번째, 보통 and를 애들이 제일 많이 알고 or까지 알면 뭐 괜찮아. 그 다음에 but은 아닌 줄 알아. but도 등위 접속사예요. 결국에 여기 앞에가 A, 여기 앞에가 B가 나오면 A와 B는 서로 뭐다? 똑같이 병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바로 뭐다? 등위 접속사의 병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출제가 되는 줄 아니 얘들은 실제로?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쭉 가. 보통 이게 수능 어법 문제를 한번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A 쓸래 B 쓸래. 그럼 이거는 문제가 출제자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A, B 둘 중에 무엇을 고를지에 대한 힌트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지. 여기 앞에 and나 or이나 but이 있게 되면 결국에 A와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란 얘기야? 이 앞에서 어떤 녀석과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서로 병렬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괄호를 묶어놓던 밑줄을 치건 왼쪽에 and, or, but과 같은 접속사가 딱 등장해 있으면은 빨리 뭐 하는 거야? 머릿속에 머리를 확 돌려서 아 이거 병렬 문제구나. 빨리 앞에 누구랑 병렬이지? 이렇게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국어로 얘기하면 귀납죠. 구체적인 사실을 딱 집어가지고 일반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지. 두 번째, 상관 접속사의 병렬. 야, 서진아, 상관 접속사가 뭐냐? 접속사는 접속시켜주는 거니까 알겠지. 상관은 뭐야? 상관. 서로 사귀다가 여자친구가 삐졌어.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야 말 걸라고 아 됐어 상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잖아. 아 상관하지 마. 그 상관이 뭐야? 뭘 것 같아? 이게 내가 왜 자꾸 이거를 무슨 단어 풀이하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문법은 약 100%다 한자어야.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알면은 그 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외우지 않고도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서로 상자 아니겠니? 그지? 관계할 때 관자겠지.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뜻이야. 상대방이 뭔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지. 상대방은 보통 너와 나 혹은 A와 B와 같은 상대 서로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 뭐냐? 어떻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상관접속사가 나오냐? 봐봐, 이게 되게 익숙한 표현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네 오늘 문법 배울 때 와가지고 처음에 뭐 명사, 형용사 이런 거 배울 줄 알았지. 저는 안 배워. 안 배워. 이거는 뭘까? 어? 나 이게 너무 거슬리거든?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지? PPT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누가 얘기했냐? PPT에 있다고. 사실 똑똑하구나. 난 어디 비친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A, B 둘 다 일종의 A and B, A와 B 사이 알지? 나론니 버블스 다 알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 다음에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그 다음에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라는 뜻이지.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등장하는 것들이 다 뭐야? 이게 단순히 A 그리고 B가 아니라 A, B 둘 다 A와 B 사이 서로 뭐야? A, B라고 하는 쌍방관계를 가지고서 서로 뭐 하는 거야? A와 B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지. 의미적으로. 다 뭐가 되어야 될까? 여기 다 A와 B는 병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he 예를 들어서 he not only 해놓고서 여기다가 plays blah blah but also 한 다음에 plays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실제로 물어봐. 모의고사에서. 니네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은 6개월인가? 몇 개월 남았냐? 한 6, 7개월 지나면은 이제 3월달 내년에 올라가면은 바로 3월달에 모의고사. 이거 나와 이렇게. 그럼 우리는 답을 뭘로 해주면 돼요?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 머덜소라고 하는 걸 두고서 뒤에를 물어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론이 A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와 B가 서로 뭐다 병렬되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앞에가 플레이스면 뒤에 플레이스가 되는 거지. 만약 여기서 A rather than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봐. 또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투부정사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A, B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주는 상관접속사의 병렬 문제가 됩니다. 자, and, or, but,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까지 배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존에 이게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막 나올 거야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급 병렬이라는 거야. 비교급. 자, 예를 들어서 Tom is taller than.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두 가지. 수능어법은 빈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나오거나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의 쓰임새가 올바른지를 물어보거든. 전에 풀어보지 않았던 관점으로 지금 봅니다. Tom is taller than Julie and John.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거에 따르면 가오나 답은 뭐가 되겠어? 어떤 병렬을 물어보는 거야? 일단 줄리와 존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얘가 줄리를 설마 남자라고 하진 않겠지. 물론 나도 내 이름이 여자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여자야. 남자지. 그럼 뭐가 맞겠어? 의미 병렬 따지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병렬이. 두 번째, Tom's dog is the bigger than the John's. 밑줄을 쳐놨어. 이거 틀리나 맞나 모르겠어. 틀려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봐봐. 이거 무슨 급이야? 비교급이지. 비교급도 병렬이라고. 병렬은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치가 되어야 돼. 앞에 주어가 뭐였어? 톰의 강아지 그리고 존 세치. 이거는 생략이 안 돼. 이렇게 써요.
이 뭐가 나와요? 똑같이 이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앞에 이 비교 대상이 지금 톰이랑 존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면 톰의 개랑 존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개는 개끼리 비교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뭐다 뒤에다가 명사를 써가지고 비교 대상의 일치를 맞춰주면 된다는 것이지. 알겠냐? 비교급의 병이다. 그 다음 불을 켜보자. 어떤 느낌이죠? 보이냐? 예. 보이지?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창문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얘네가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졸리지 않을 거야. 자, 3장만 넘겨봐. 자, 1번부터 수의일치 전 50번까지 짝수 번호만 지금 풀어봅니다. 응? 뒤에 문제 보면 1번부터 내가 숙제가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거 그날 딱 풀고 맞출 거야.